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종찬 회장님 같은 원로분이 계시다는 거는 한국 사회의 큰 축복이죠. 우리 사회가 원로 찾기가 힘들잖아요. 이분이 그나마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같이 이제 그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불행하게도 이번 12.3 비상경 내란 이 사태에 한국 보수의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이야기로 하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우리 사회가 누굴 지향해야 되느냐, 홍범도를 지향해야 되느냐, 유한용을 지향해야 되느냐,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홍범도를 지향한다고 이제 비난을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보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보수라는 건 뭐냐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걸 지키는 게 보수인 거죠. 나라가 망했을 때 노로는 나라 팔아먹었지만, 유한용이 당술이 있는 노로는 나라 팔아먹었지만 남인 계열의 속주 이상용이라든지 소론 계열의 우당 유해영 현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독립운동 나섰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수죠.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게 대단히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은 당연히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해야 되는데 일본군은 계승하고 있으니까 매일 쿠데타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끊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분야가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역사 분야는 더 심각하다 이거예요. 역사 학계 분야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저희가 이제 교재가 이광자의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이 교재예요. 이게 광복회에서 여러분에게 아마 사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다 구입하셔가지고 이 책은 보셔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한 책을 50권 이상 썼는데 제가 한 번도 제 책 팔아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팔리면 팔리나 보다 아니면 아닌가 보다라고 했지. 근데 이 책은 제가 반드시 봐야 된다. 왜냐? 우리의 관점으로 쓴 유일한 교과서 형태인데 이제 2권짜리예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2권으로 썼는데 여러분이 이 책은 반드시 갖고 계시고 주위에다가도 다 이 책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말하자면 전체 이광자의 개요를 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각 분야사를 공부할 텐데 저는 이제 큰 틀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내용은 이 책에 거의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제 때 이렇게 배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 조선 총독부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역사를 배워왔다 하는 겁니다. 단지 여기 세 번째 나온 것처럼 근현대사는 일부 진보적인 책 해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사란 게 아까 이종찬 회장님 말씀대로 단절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나라 역사학계는 엄청 진보인 척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조선시대로 가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을 정통으로 보는 노론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고대로 가면 총독부의 고대사관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진보라 그래요. 그건 전 세계에서 또 여기만 있는 거예요. 단재신초 선생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기능사업단장이라는 사람이 예전 정권 때 뭐라 그랬냐면, 단재신초는 공개학술대회 자리에서 단재신초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자로 말하면 정신병자예요. 역사학자들 모인 공개학술대회 석장에서 그랬는데 한 명도 항의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계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지금까지 나온 우리 이제 교과서는 딱 황국사관,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황국사관, 그 다음에
이완용이 당시인 노론학원, 그 다음에 와가지고 80년대 민주화운동 열기에 조금 올라타가지고 짝퉁 진보인 척하면서 그 앞부분은 총독부 역사를 그대로 따르는 그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도산안창호 선생도 역사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단재신초 선생 말 맞다나 역사는 아와 피아가 있는데 아는 당연히 단재신초 선생이죠. 피아는 누굽니까?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예요. 일본이 나중에 1940년대 가면 자기네 지는 거 다 알았어요. 미드웨이 해전을 패전하고 난 다음에는 이길 수 없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도 나이 좀 드신 분들 부모님들한테 일제 말기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송진으로 그 연료 쓰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조선사 편수의 예산은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사 편수의 예산은 나중에 일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최근에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교수돼가지고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임나일본부설로 등재 신청했다가 전국 각지의 역사운동가들이 나서갖고 겨우 막았죠. 전라도 천년사를 쓰라 그랬더니 다 나라 돈으로 하는 거죠. 전라도 천년사를 쓰면서 전라도로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버젓이 써놨다가 이것도 또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전국 각지의 역사운동가들이 나서서 막았죠. 그 왜냐? 우리나라 역사학계라는 데는 이 사람들의 전통을 그대로 잊고 있는 게 군대뿐만 아니라 역사학계가 더 심각한 겁니다. 왜냐? 역사학계는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대일 항장기 때 친일 세력을 끊어내지 못한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가지고 완전 친일로 가잖아요. 뉴라이트 세력이 뭐 국자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다음에 고전번역원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그 독립기념관까지 장악해가지고 이 사람들 뭡니까? 다 일제 식민지배 좋다는 거잖아요. 그 피아가 모든 걸 다 잡고 있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선거를 앞두게 된 상황인데요. 이때 아는 누구냐? 아는 뭐냐면 일제 식민지배와 싸운 세력이 아죠. 그럼 역사학계로 따지면 두 분야예요. 한 분야는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불렸던 백암, 방식, 석주이상용, 단재신초 이런 분들인데요. 요즘 이게 여러분들 언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또 언론만큼 친일 성향 강한 데가 없어요. 이게 보수진보 할 거 없어요. 언론에서 톡하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 조금만 하면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국뽕이라 그러죠. 국뽕. 이것들 다 일뽕들이에요. 일뽕. 근데 언론 한번 쳐보세요. 일뽕이란 말이 있나? 절대 안 써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웬만하면은 대한민국 이쪽을 갖다가 조금 좋게 이야기하면 바로 국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뽕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민족 이야기만 하면은 아주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죠. 뭐 시간 짧아서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 이 민족 조금 이야기하다가 이 겪은 일들 이것도 책한 건 나아요. 그런데 우리 이쪽 역사관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하려는 저희 같은 역사관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아주 말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자주사관으로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좋은 자정할 거는 아닌데요. 이게 자주나 주체나 마찬가지인데 주체사관 이런 꼭 이제 북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자주사관, 우리의 자주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하는 걸 나중에 저희가 한번 그 주제 가지고 학술대회로 한번 우리 쪽 관점을 가진 분들하고 한번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한번 정해보려고 하는 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해력은 누구냐? 바로 그 대일 항전기 때 그 사적 유물론, 막스 엥겔스의 사적 유물론을 가지고 싸웠던 또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그 해방 이후에는 대부분 월북해가지고 북한 역사학계에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 지금 역사학계가 상당히 이제 달라지는데요. 마지막이 누구냐면 대일 항전기 때 비야, 이만희 수류,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들이 비야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이 사람들 그대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국사학계 태도라 그러죠. 여러분도 우리나라 지금 역사학자들이 이 이만희 수류에 대한 존경은 아주 상상을 초월해요. 전라도 천년사에서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하는 김운국이라고 있어요. 거길 갖다 전북 남원으로 비정해가지고 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야마도의 식민지 김운국이 바로 전북 남원이다라고 또 했다가 아주 많은 소동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이 애국 시민, 애국 역사운동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김운이 빠졌는데 그걸 최초로 일본 서기에 나오는 김운을 갖다가 전북 남원이다라고 주장한 인물이 이만희 시루가 1922년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에 주장한 걸 갖다가 전라도 천년사를 쓰는 수백 명의 학자들이 그거 추종했다가 이 호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겨우 좌절이 된 겁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믿기 힘든 일이에요. 아까 단재신초 선생을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항의 안 했다 그랬죠? 그 중에 진보인 척하는 사람들은 그럼 제가 프랑스의 마르크 블로우는 뭐냐? 프랑스의 마르크 블로우도 똑같이 단재하고 똑같이 고대사학자예요. 봉건사회라는 책을 쓴 고대사학자인데 나치가 점령하니까 총 들고 레지스탕스 운동하다가 나치에게 사형당하죠. 나치에게 사형당한 마르크 블로우나 여순 감옥에서 옥사한 단재신초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프랑스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이라는 데가 1년 예산 300억이에요. 일본학진흥사업단이라고 하면 딱 맞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연간 예산 300억 원의 세금을 주는 프랑스 사학자가 마르크 블로우를 마르크 블로우는 세 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 자로 말하면 정신병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날 해임되고 구속까지 돼요. 나치 찬양했다고. 우리는 버젓이 이런 인간들이 전국 각지의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역사 관련 국가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 세 집단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주의 역사학계, 자주사관을 주장한 민족주의 역사학계와 막스주의 역사학계가 있고 식민사학계가 있는데요. 해방 이후 요 식민사학계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명찰을 뭘로 달았냐. 이기백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그 한국사의 세 학파를 쭉 들면서 첫 번째 민족주의학, 두 번째 유물사관, 세 번째 실증사학. 뭐가 사라졌어요? 조선총독부 황국사관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실증사학이라고 간판을 받고 달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칭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100% 장악하고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뭐 국사학과 할 거 없이 전국 모든 대학의 사학과는 다 100%의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저희가 유종찬 회장님하고 잘 아세요. 유종찬 회장님의 문제의식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어린 시절에 독립운동가 항일 선조들이 꼭 무릎 꿇혀놓고 매일 이야기하는 게 역사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땐 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죠. 무릎 꿇으니까 무릎도 아픈데 매번 역사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평생의 자산이 됐는데요. 문제의식은 왜 어릴 때 항일 선조들에게 배웠던 역사와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뻔히 알죠. 답은 이 항일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역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단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말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주체적 자주적인 역사학이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역사학은 뭡니까? 이 황국사관이에요. 일본을 중심으로 오는 황국사관. 그래서 실증사학이라고 이름 갈아타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결국 역사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다 이 과정이 역사교사 양성 과정에 전국 여기저기 어디 가셔가지고 가르칠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유종찬 회장님이 저 신안대라는 데에 한민족 평화통일연구원장으로 가시면서 제가 그쪽 교수로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거기에도 한류 뭐 문화학과 이런 데서 석사 한 10여 명 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춘천항대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도 한류 글로벌 한류 문화학과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도 한 뭐 석사 한 25명하고 이제 박사 한 명쯤 배출을 했어요. 그러다 거기하고도 결국 한국 대학들 가보면은 이 사학과뿐만 아니라 이게 좀 이 우리의 이런 역사관을 한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끝나고 요번엔 저희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라고 있는데 뭐 거기하고 다시 계약해가지고 앞으로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한 10여 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석박사 하기 가능하면 하세요. 뭐냐면 역사는 젊은 사람도 좋지만 나이 조금 든 분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세상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어떤 제가 중견 언론인을 만났더니 저희 쪽을 지지하는 언론인인데 이분 말씀이 결국 자기네 언론인은 이 싸움은 일종의 선수들끼리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선수들 이야기를 자기네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제 이야기가 옳다는 걸 알지만 저쪽은 뭐 수백 수천 명이고 이쪽은 너무 소수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기가 너무 그동안 철저히 막혀가지고 힘들었는데 요즘에 하나씩 이제 요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깨가는 중입니다. 이병도라는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와헤레 대학 3학년 때 교수인 쯔라 쇼키치 씨와 그의 친구인 이케우치 히로시 씨의 사랑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쯔라 쇼키치나 이케우치 히로시가 단재 신초 선녀 같은 사람 만났으면 사랑했겠어요? 또 이병도만 욕하는데 사실은 신석호가 이병도보다 더 질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병도라는 사람은 나중에 죽기 전에
서울법대 최태영 학장이 설득하니까 단군은 실존인물이다라고 나중에 조금의 회개는 했습니다. 신석훈 끝까지 안 했죠. 근데 신석훈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경성제국대 본과 때 주로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은 이만희시 박사라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비교적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아까 이만희시류 1922년에 김원국을 전북 남원으로 남원이라고 왜곡했던 그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신석호가 한술 더 띄우는 것은 내가 경상대대 사학과로 졸업하고 내가 일제치하대학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조선사학을 전공한 것은 항일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울고 가야 돼요. 박정희 전 대통령 만주 봉천 군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혈서 썼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했어요. 내가 만주 군관학교 혈서 쓰고 들어간 건 항일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군인들보다 이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더 따지자면 이 죄질이 안 좋은가, 정신구조가 안 좋은가를 정확히 말해주는데 우리나라 역사학계 구조가 이병도의 제자들은 주로 보수로 많이 갔고 이 신석호의 제자들은 주로 짝퉁 진보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 하는데 저희 싸움이 뭡니까? 황국사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프랑스를 치면 나치 사관하고 싸우는 건데 그럼 프랑스 같으면 당연히 진보 세력들이 나치 사관 싸우는 쪽 편을 들잖아요. 빵명. 우리 지금 세상 떠난 제가 존경하는 박정신 교수라고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 사학과 정신교수분이 계셨는데 이분 한 명 외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일제 식민사하고 싸우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는 2025년부터 사용하는 이 교과서 보세요. 교과서 쓴 기준이 뭐냐면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해가지고 천사문화부터 시작해요. 구석기 시대를 보는 기준이 근대 이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대 이전 한국사에 탐구해가지고 이 조선 후기까지는 전부 다 근대 이전이에요. 근대란 기준으로 그 이전은 다 미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 이후 설정해놓고 뭐냐면 일본이 들어오기 시작한 일제 강제개항이 근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25년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사 교재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각 개별사 이제 공부하실 때 배우실 거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 지금 만리장성이 지금 평양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은 천안문 등지구 우측에 중국 국가박물관이에요. 그 제1전시실 가보면 지도가 있는데 딱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내려온 지도 그려놓고 있어요. 그럼 중국은 우리하고 달리 중국은 지금 애국주의 열풍이 일어서 중국 국가박물관뿐만 아니라 각 성박물관 들어가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제가 요번에 닥자 가서 하남상 박물관 한번 갔더니 아침에 갔는데 줄이 박물관 뺑 둘러쌀 정도로 줄을 섰어요. 들어가려고. 그 모든 박물관에 제1전시실 앞에 이 지도가 있어요.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북한은 지금 중국에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의 100년 원수고 중국은 5천년 원수다라고 했다는 이야기 듣고 나름대로 역사가 있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요. 한국 학계에서 틀렸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이 뿌리가 뭐냐면 만리장성을 이 평양, 황해도, 수완 이쪽으로 끌어들인 인물이 일제 식민사학자 이나바 유아기치란 인물이고 이병도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 역사학계의 정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항의할 수 있는 세력이 우리밖에 없는데 이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봐요. 저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주 돈벼락 맞아서 대학이나 연구소에 잡이 있고 저거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땡전 한 푼 있기는커녕 한번 연구해서 중국 동국공정 비판하고 일제 식민사학 비판했더니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분 정권 바뀌어도 이걸 안 변해요. 벌금 내라고 고지서까지 날라왔어요. 여러분 이번 정권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저희는 이제 이 분야 역사 분야를 또 총독부 한국사관하고 손잡으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항의하고 나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낙랑군의 위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낙랑군 수성현이라는 곳에서 만리장성이 시작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낙랑군 수성현을 일본인 이나바 유아기치가 황해도 수완이라고 주장한 게 숫자 하나가 같다고. 근데 그걸 갖다 지금 한국의 역사학계가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낙랑군을 전부 다 한반도에 갖다 놨잖아요. 한반도 북부에. 그런데 이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번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사법 시스템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이 느끼시죠? 제가 일제식민사 비판했다고 기소당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니까 한국 역사학계 특히 짝퉁 진보들까지 껴가지고 이참에 끝내자라고 해서 역사비평이라는 총독부 기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란 주제를 2차례에 걸쳐서 개간지인데 냈는데 이들이 총독부 역사가는 영원하다라고 주창하고 나오니까 조선일보에서 역사학계의 앙팡 테리블 무서운 아이들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에서 거의 한 면에 걸쳐서 막 띄워줬어요. 이 분야에서는 보수진보가 없어요. 다 총독부 일색입니다. 그러면서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니까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 듣는다. 하하. 그러니까 귀경량이라는 무서운 아이들이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증을 끝냈다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앙팡 테리블은 뭡니까? 프랑스의 장콕도가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들이 앙팡 테리블이잖아요. 지금 프랑스에서 히틀러 위대했어. 비시 히틀러 괴뢰 정부 위대했어 하면은 그렇게 나오면 프랑스가 어떡하겠어요? 프랑스 언론들이 앙팡 테리블이 나왔나 하겠어요? 너는 감옥 가야 되고 감옥에 집어쳐놓죠? 그는 반인류 반인권에 해당하는 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낙랑군이 어디 있었냐? 그거는 중국 고대 사료를 보면 돼요. 중국 고대 사료에 전부 다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중국 사료에.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동북공정하는 입장에서 낙랑군이 다 요동에 있다고 쓰여져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주장해야죠. 거꾸로 사료에도 없는 낙랑군은 평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낙랑군이 사료 가지고 요동에 있다 그러면 죽이자고 난리치는 게 이 나라 역사학계고 이 나라 언론이에요.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신라강역이 이렇게 평양 남쪽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여러분 자주 사관을 하려면 자주적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신라는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삼국 통일을 했는데 결론은 통일 전보다 강역이 줄어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통일 전에 진흥왕이 이미 함경도까지 올라가서 마울령비, 황초령비를 세웠죠. 그런데 통일하고 났는데 신라는 강역이 더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장태종하고 이 태종 무열왕이 만나서 영토 협정한 거 있는데 내가 이 고구려 신라를 무너뜨리면 평양 남쪽 땅은 신라가 갖게 하겠다. 그 평양을 지금의 평양으로 보면 다 발전한 거예요. 요즘은 고구려 수도 평양이 지금 평양이 아니라 평양은 고구려의 그냥 수도를 뜻하는 그냥 이제 명사예요. 그래서 평양이 사실은 요즘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신당 전쟁. 우리는 이름 짓는 것도 꼭 신라 하면은 이름 지면은 그 앞 이름을 따야 되는데 꼭 뒤에 이름 따가지고 나당 전쟁 이러죠. 신라하고 백제하고 동맹 맺었으면 신백 동맹 이래야지 나제 동맹 꼭 이러잖아요. 뒤를 따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고조선이 멸망할 때 끝까지 유만조선 멸망할 때 끝까지 싸웠던 이 고조선의 재상 장수가 있어요.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 장수를 성기라고 배워왔죠? 한자 성기 아니에요. 성사예요. 성사. 성사로 돼 있는 걸 어떤 놈이 성기로 고쳐가지고 버티렸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교묘해요. 이 일제식민사학이라는 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조선 망할 때 고조선 입장에서 끝까지 싸웠네. 요 성사가. 그러니까 요 놈을 폄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사자가 기자하고 비슷하니까 성기라고 이름 바꾸자. 이렇게 해갖고 성기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신당전쟁의 장소를 지금 어디라고 말하냐면 신당전쟁의 장소를 지금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그 매초성 또는 매소성 전투라는 데인데 여기를 갖다가 연천의 대전리 삼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 이 기록을 보면은 당나라 군사 숫자가 20만 명이 매소성에 주둔했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신라가 3만 380피를 획득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매소성이라는 데는 군사 20만 명하고 말 3만 필 이상이 주둔할 수 있는 데죠. 연천의 대전리 산성 가보세요. 2,000명도 주둔 못해요. 근데 이런 의문 제기하면 한국 역사학계, 식민사학계는 저놈 죽여라 이거죠. 왜 따지냐고. 그럼 이야기는 뭡니까? 이 싸움의 장소는 포천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만주에서 벌어진 싸움을 갖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고려 강역, 이번 다 나중에 개별 강의 때 자세하게 배우실 건데 고려 강역 이렇게 다 배워왔죠?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실제는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북쪽으로 고려는 북쪽으로 이 공엄진에 이르기까지 700리. 여기가 경원이 어디냐면 여기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가 고려 강역이라고 고려사 조선왕조 세종실록 지리지에 다 돼 있는데 아까 이병도가 존경에 맞지 않는다는 이병도를 사랑했다는 이케우치 히로시가 반도사관에 의해서 이렇게 뚝 잘라먹은 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워왔어요? 고려는 강역이 오랬다가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육진을 개척한 결과 조선의 강역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로 확장됐다 그랬죠? 그러면 뭡니까? 이 압록강, 두만강 북쪽 땅은 통일신라 때도 우리 게 아니었고 고려 때도 우리 게 아니었고 조선 때도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간도협약이 나오죠. 간도협약. 그러면서 이로써 간도의 영유권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으로 넘어갔다. 1909년에 간도협약으로 간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간도가 언제 우리 땅이었는데 신라 때도 아니었고 고려 때도 아니었고 조선 때도 우리 게 아니었는데 뭘 우리 땅을 넘어가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우리 거니까 우리 거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청나라는 신라 때도 우리 게 아니었고 고려 때도 우리 게 아니었고 조선 때도 우리 게 아니었는데 왜 일본에 돈 주고 사냐 하는 거예요. 저 간도 땅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제가 어디 강연 갔더니 강연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여자분이 자기가 학생들을 역사를 30년 가르쳤는데 제가 이거 가르칠 때 항상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선생님 강연 들어보니까 이게 다 일목요연하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식민사학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의 검찰 카르텔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역사학계 카르텔은 될 것도 아니더라. 법조계도 아주 심각했는데 그나마 법조계도 한 축을 형성했잖아요. 이 기존 축하고 다른. 여긴 유일하게 저희가 지금 형성하고 있고 겨우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40년대에 한독당의 한국독립당의 전신이 민주국민당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보면은 매일 고대사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고대사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좌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여러분에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100% 식민사학인 상황에서 이런 단절된 독립운동가들의 자주적인 역사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된 뿌리들이 다 이 역사관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뉴라이트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새누리당 시절에 그쪽에서 한번 초청받아가지고 강연한 적이 있어요. 그 젊은 차세대 젊은 이제 청년들 교육하는데 저보고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봐. 당연히 하죠. 저는 상대가 누구든 가서 전 제 얘기합니다라고 해서 했더니 저 강연 듣고 당시 새누리당 청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희 이 강좌는 뉴라이트 이영훈 있잖아요. 반일 종족주의신 이영훈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강연하는데
지금 소장님 강연은 그 사람들 강연하고 180도 다른 거네요. 사기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양반들의 역사관의 핵심은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거 아니냐. 그 일제시대가 좋았으면 대한민국은 탄생해서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일제시대가 좋은데 대한민국 왜 탄생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정치라는 건 결국 양쪽에 세력이 있고 중도파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는 건데 당신들이 가서 선거에 나가가지고 우리 일제시대 좋았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강의평가를 상당히 높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 괜찮은데 이 뉴라이트, 이 반민족, 친일 매국 이 사람들이 다 잘못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윤석열도 출마 선언을 어디에서 했어요? 매원 윤봉길 기념관을 했잖아요. 거기서 했으면은 윤봉길 정신으로 국정 운영했으면 지금도 지지율 70% 가요. 근데 잡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뉴라이트 유한용 정신으로 갔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 아직 저는 독립국가 아니라고 보고 정상사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차기 정권에 뭐 크게 우리 현 정치 지형에서 뭐 대단히 많은 걸 바꾸겠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많은 경험을 여러분도 해왔지만 저는 역사학을 하면서 직접 겪은 게 너무 많아요. 단지 요 역사 하나만 바로 잡으면 그럼 최소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서고 우리 정신세계는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해 주시길 이제 바라면서 앞으로 다른 각 강론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이제 많은 사항을 알게 되시리라고 보고 여러분이 누가 되든지 만나는 분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선생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 많이 흘러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딱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질문하라 그러면 안 하고 끝나고 제가 나가려 그러면 막 붙잡고 예, 좀 이러셔가지고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역사 강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역사관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민주당 소장님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강의하신다는데 강의하신 경험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래서 뭐 지금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상당히 전향적인 일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냐면 민주당의 이번에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의원 모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제가 가서 몇 번 이제 강연을 했고 그 속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이런 역사관을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속아왔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그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뉴라이트 계열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암만 이런 이야기 해봐야, 이게 위험한 역사관이다. 이렇게 하지 절대 내가 속아왔단 말입니까?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의원 모임이 약 20여 명쯤 이제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가만히 있어서 이분들이 알리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역사학계 전체가 보수 진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식민사학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해왔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가지고 알아라 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힘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바른 역사 알기 위해서 이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한 여러분들이 대단한 건데, 앞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더 열심히 이야기할 거고,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 역사관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해가지고 뭐 어느 쪽이 됐던 기존의 신문사학으로 그냥 가면은 그때는 이제 뭐 어느 정권 할 거 없이 이제 비판하는 길로 나설 거고 그때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겠죠? 예.